이 가족치료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일반 체계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일반 체계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학자가 베르탈람피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여기 일반 체계 이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비총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전체로서의 가족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항상성의 원리가 나오죠. 순환적 인과성의 이야기가 나와요. 순환적 인과성. 자, 이러한 것 등이 바로 이제 일반 체계 이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사이버네틱스 이론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위너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자기 교정적, 자기 스스로 어떠한 것을 교정하는 피드백 루프, 피드백망과 연관성이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환류작용이라 하거든요. 이런 환류작용과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사이버네틱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나 피드백의 과정, 피드백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족치료와 연관성이 있는 이론 두 가지가 앞에서 나왔고요. 자, 이 두 가지는 거기 나온 대로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성으로 세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유기체론적인 세계관이다 라고 했어요. 유기체론적 세계관과 관련성이 있는데, 자, 이것을 바로 이제 상호 의존성, 상호 교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피드백도 상호 교류고요. 의사소통도 상호 교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도 다 상호 교류와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서 적어드렸고요. 자, 서구 가족 치료 발달 단계를 보면 파종기 1930년대부터 40년대 베르탈람피가 나오고 위너가 등장하죠. 베이트슨의 영향. 우리가 이제 베이트슨을 위해서 베이슨이라고 이제 있기도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종기 1950년대 베이슨의 이중구속 가설이 나옵니다. 이중구속은 더블 바인드라고 해요. 이중구속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더블 바인드 메시지, 서로 상반된 메시지가 한 송원에게 들어갔을 때 그 한 송원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이는 것. 이게 바로 이중구속 메시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래 각주를 보시죠. 베이슨, 헤일리, 위클랜드 등은 공동으로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중구속 개념을 체계화합니다. 이중구속은 시작! 논리적으로 상호 모순되며 일치되지 않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것을 이중구속 메시지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커만의 가족연구소, 보엔의 세대간 융합, 휘테커의 치료기법 개발, 리즈의 부부균열 들어갑니다. 자녀들이 종종 부부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부부 균열과 연관성이 있고요. 부부 불균형, 윈의 거짓 친밀성, 가족은 모두 결속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역할의 융통성이 없고 유머와 자발성이 부족한 것, 거짓 적대성, 고무 울타리, 가족을 둘러싼 경계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넓어지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는 이 고무줄처럼요. 그래서 고무 울타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조르멘이 나지의 맥락적 치료가 있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맥락적 가족 치료를 뒤에서 배울 거예요. 맥락적 가족 치료는 가족 성원들 간의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또 충성하는 그러한 것들의 관계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보스로메니 나지의 맥락적 치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 보조 있는데요. 보스 조르메니 나지예요. 그래서 스자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거기 바라기가 있는데 거기 위에 그 밑줄 친 부분이 축축 있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밑에 보시면 그 개념들이 밑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리기만 했고요. 거기 보면 4번 초기가족치료 연구의 개념에서 이중구속 나오죠. 부부균열, 부부불균형 나오고 거짓상호성, 거짓적대성 나와요. 자, 이러한 것들은 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발악이 1960년대 알토에 의해서 정신건강연구소가 설립이 되는데요. 잭슨, 헤일리, 사티어 등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가족치료와 전략적 가족치료 발전,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치료가 1960년대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1970년대 다세대 가족 모델, 구조적 가족 모델, 경험적 가족 모델, 전략적 가족 모델, 대상관계 가족 치료, 인지행동적 가족 치료 개발됩니다. 그 다음에 전환기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기 가족 치료 모델의 통합, 다세대, 경험적, 구조, 전략적을 우리가 초기 가족 치료라 하고요. 후기 가족 치료 모델이 있습니다. 후기, 이거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는 건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사회 구성주의 이론이 등장하고 어떻게 경험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구성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관적인 가족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강조하는 것이다. 해결 지향 모델, 해결 중심 모델, 이야기 치료, 협력 언어 체계 모델, 이런 것들이 후기 가족 치료와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초기 가족 치료 연구의 개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것에서 초기와 후기, 이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초기 가족 치료고 뒤에는 후기 가족 치료입니다. 초기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것을 쭉 이렇게 아래로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초기 가족 치료는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가족 치료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가족 치료는 체계론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체계론적 접근이었다면, 자, 여기는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입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이다. 자, 그리고 초기 가족 치료는 객관적인 관점을 중시합니다. 객관적 관점을 중시한다면 여기는 주관적 관점을 중시합니다. 주관적인 관점, 주관적인 견해라고도 해요. 이런 것들이 사회구성주의와 관련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객관적인 측면,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 1차 사이버네틱스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요. 1차는 먼저 등장했다라는 측면입니다. 1차 사이버네틱스와 연관성이 있고, 여기는 뭘까요? 2차 사이버네틱스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류를 보면 초기 가족 치료에는 다세대 가족 치료, 보행이죠. 그 다음에 구조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경험적 가족 치료, 그 다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가족 치료에 해당되는 것에서 해결 중심 치료가 있고, 김인수 디쉐이저의 해결 중심 치료, 화이트의 이야기 치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요. 협력 언어 체계 모델이 있죠. 협력 언어 체계 모델, 협력 언어 체계 모델. 여기까지 아시면 돼요. 여기가 바로 이제 후기 가족 치료와 연관성 있는 모델들이다. 자, 이거 노트 하나 필요합니다.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갑니다. 1번 이중구속 들어갑니다. 이중구속은 오른쪽에 베이슨, 그 다음에 알토라는 학자가 들어있네요. 베이슨을 좀 기억하시고요. 이중구속 상황에 처한 사람은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의 불일치로 끊어요. 적절한 반응을 할 수가 없고 파악하기 위한 질문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했습니다.